안녕하세요. 오늘은 다양한 사례에서 주택 임차인이 대항력 발생 시기가 어떻게 되는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인 가족만 전입신고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전입하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할까? 이런 부분이 생기죠. 우리가 임대차 계약서를 쓰고 나면 임차인 본인이 입주하기 전에 임차인 가족이 먼저 입주하는 경우가 생기죠. 이러한 사례는 왜 생기느냐? 이러한 경우가 있어요. 임차인이 A주택에서 이제 거주하고 있었는데 B주택으로 이사를 가는 거죠. 이사했을 때 A주택에서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거예요. 받지 못했을 때에 그냥 덩그러니 B주택으로 이사 가게 되면 이쪽에서야 대항력이 발생할 수 있지만 이쪽에서는 대항력이 소멸돼 버리죠. 이사를 가는 순간.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임차인이 A주택에서도 대항력, B주택에서도 대항력이 갖추려면 어떻게 되냐. 첫 번째 A주택에서 대항력을 유지하는 거죠. 대항력을 유지하는 방법은 임차권 등기를 하는 거죠. 이거 주택임대차법 3조 2, 3 또는 상가건물 임대차보법 제6조에 의한 임차권 등기명령의 임차권 등기죠. 이러한 경우는 임대차 계약기간이 만료되고 나서 할 수가 있는 거죠. 임대차 계약기간 내에는 임차인이 부동산 소재지 관할 법원에다가 임차권 등기명령에 의한 임차권 등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임대인을 동의를 얻어가지고 민법 제 621조에 의한 임대차 등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런 경우는 임대인이 동의해주지 않으면 또 연락도 안 되고 막 이런다면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 이 방법도 안 되고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양다리 전략을 가는 겁니다. 양쪽에 전체 대항을 하면 종전주택의 임차인이 거주하고 전입신고도 계속 가지고 대항요건을 갖추고 있고 또 새로운 주택에서는 이 임차인 가족이 입주하고 전입신고를 하고 있고 그리고 여기서 확정일자를 받아 놓으면 이쪽에서도 대항력, 이쪽에도 대항력이 생기고 설령 경매가 들어갔다고 하더라도 여기서도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 여기서도 대항력과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을 갖추게 되는 거죠. 그런 내용에 대해서 이제 알아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이제 종종 있어요. 또는 임차인이 주민등록을 옮기지 못하는 사항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렇게 임차인 가족만 전입하고 나중에 임차인이 전입하면 대항력은 언제 발생할까? 이런 문제죠. 동일 세대원 중 일부가 최초로 전입신고하고 나서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세대 주인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근저당 설정되고 나서 입주하게 된다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이 가족 구성원, 동일 세대원 중에서 최초로 대항력권을 갖춘 시점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설령 경매 절차에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이제 그 우선변제권을 주장해서 배당받고 미배당금이 생기더라도 미배당금 낙찰자가 인수하게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는 이렇게 선순위 임차인, 이 선순위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 기간에도 배당 요구할 수 있는 이 법적 근거는 어떤 게 되냐? 임대인이 배임적 행위를 이유로 해서 임대차 계약을 해지하고 배당 요구 종기까지 배당 요구해서 우선 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거죠. 이러한 경우 선순위 임차인이라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임대인이 배지적 행위를 이유로 해서 경매 절차에서도 이 소유자가 변경이 되니까 이 배당 요구 종기까지 계약 해지 의사를 밝히면서 우선 변제권, 최우선 변제금하고 확정일자 우선 변제금을 배당 요구해서 이 배당받고 미배당인 경우는 선순위 임차인은 낙찰자가 미배당금을 줄 때까지 주택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 동시이행 항변권을 주장할 수 있다 하는 거죠. 이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 거지, 내 전세보증금을.
전입대열람과 등기부를 확인한 결과 이렇게 되어 있다면 임차인은 가족 구성원이 최초 전입 신고한 날짜를 기준으로 대항력이 발생하므로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 대항력이 인정되는 이 범위는 가족이 주민등록은 임차인과 세대를 같이 하고 있었던 가족으로서 임차한 후 임차인과 공동으로 임차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동거가족이 하나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의할 점이 뭐냐면 그 가족이 범위 있지만 독립세대로 있다가 아버지가 먼저 가족이란 이유로 전입신고를 했다. 그럴 때의 임차인의 대항력은 아버지의 최초 대항력권을 갖춘 시점으로 대항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전주택에서 아버지와 동일 세대로 거주하다가 아버지가 먼저 입주했을 때는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이번에는 주택에서 전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를 얻었다면 대항력 언제 생기느냐. 주택이 소유자가 임차인의 지위로 바뀌는 경우가 있죠. 이렇게 보면 A 소유자가 B 소유자와 매매계약서를 썼어요. 그래서 이제 5월 10일 날 이제 잔금 지급과 임대차 계약서 잔금을 지급하게 되는 거죠. 결국은 매매대금에서 임차보증을 공제하고 매매대금을 지급하는 거죠. B가. 이럴 때에 이제 요 A 소유자는 임차인의 지위를 5월 10일 날 대항력권을 갖추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대항력은 5월 11일 오전 0시에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B 소유자가 나쁜 마음을 먹어서 같은 날 국민은행 근저당을 설정했다 하면 A 소유자는 후순위가 되는 거죠. 이럴 때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이게 1순위, 이게 2순위로 배당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 주의해야 됩니다. 이런 걸 또 같은 날 또 B가 C한테 팔았다. 이거는 매매는 임대차를 깨버리죠. 왜냐면 5월 11일 오전 0시까지는 소유자를 바꿀 수도 있고 B가 또는 근저당을 설정할 수도 있고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집을 팔 때에는 이런 문제에 대비를 해야 된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비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등기입상 소유자로 되어 있는 상태에서 주민등록이 주택임대차보법 제3조 1항이 소정의 대항력이 인정되는 요건은 적법한 공시방법으로 효력이 없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에는 이제 그 소유자로 있는 기간, 소유권을 이전 등기하기 할 때까지는 소유자로서의 권리가 있고 임차인의 지위는 소유권 이전 등기한 즉시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추게 되고 그런 분으로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니까 같은 날 근저당이 설정했다든가 같은 날 소유자가 변경이 돼버리면 매매는 임대차를 깨고 임차인의 지위가 승계되지 못할 수도 있죠. 이런 부분을 주의해야 합니다. 대항력이 없는 종전 임차인과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 전에 임대차 계약을 작성한 경우, 이런 경우는 대항력은 언제 생기느냐. 예를 들어서 A 소유자가 있는 상태에서 1월 10일 날 갑 임차인, 또 2월 10일 날 이제 근저당이 설정이 되고 3월 10일 날 을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추고 4월 10일 날 병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추고 그런 상태에서 근저당권에 의해서 임의 경매가 이루어졌다 했을 때 그래서 누가 낙찰받느냐? 이도령이 낙찰받았다. 낙찰자다. 그럼 이 낙찰받고 나서 이 잔금을 지급하고 그리고 배당기일이 잡히게 되죠. 이렇게 해서 경매 절차가 끝이 나는데 문제는 이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대항력 없는 을이나 병하고 계약을 했을 때에 을과 병의 이 대항력은 언제 생기느냐. 이때는 이 이도령이 낙찰자가 잔금 지급 즉시 잔금 지급 시기가 예를 들어서 7월 20이다. 그러면 7월 20일 날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고 7월 2일 날 국민은행에 근저당을 설정했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의 대항력은 이 즉시 생기니까
이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도 빠르고 이 국민의 근저당보다도 빠르기 때문에 이 국민의 근저당권에서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이 그 임차인은 그 대항력을 주장할 수도 있고 배당 요구해서 미배당금 생기면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거죠. 이렇게 대항력 없는 임차인하고 계약을 할 때는 대항력이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또 유의할 점은 이 낙찰자가 여기에 거주하지 않았던 새로운 소유자와 계약을 했다. 그래서 이 잔금 지급하기 전에 잔금을 받고 임대차 보증 받고 입주시켰다. 그 사람의 대항력은 언제 생기느냐? 소유권 이전 등기 다음날 새벽 0시니까 7월 3일 오전 0시에 발생한다는 게 참 특이한 거죠. 다음 사례는 이런 사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종전에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 적법하게 A와 임대차 계약을 맺고 거주하고 있던 임차인이 말소 기준걸 이유이기 때문에 대항력은 없었으나 새로운 낙찰자와 계약을 했다면 이 사람은 이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기 전까지는 적법하게 임차인으로서의 대항력을 가지고 있다가 잔금을 납부하면 대항력이 소멸되는 것과 즉시 이제 그 새로 낙찰자에게 대항력이 즉시 발생하게 된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이죠. 그러나 여기에 거주하지 않았던 임차인과 낙찰자가 잔금을 납부하기 전에 계약을 했다면 임대인이 지위가 될 수 없는 이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도 계약을 했다면 언제까지 무효냐? 임차인이 잔금을 납부. 왜냐면 법원 경매나 암세 경매는 국세지법 77조고 민사집행법 135조에 의해서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는 원칙취득의 개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잔금 지급과 즉시 대항력이 하지만 이렇게 이도령이 잔금을 지급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또 잔금 지급한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기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대항력이 없다는 대법원 판례입니다. 이런 사례는 다음 대법원 판례가 있으니까 한꺼번에 제가 두 사례를 동시에 설명을 드린 거죠. 자, 이번은 대항력 없는 종전 임차인과 낙찰자 잔금 납부하기 전에 임대차 계약을 작성했다면 낙찰자가 잔금 납부 즉시 대항력이기 때문에 소유권 이전 등기보다도 빠르고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근저당보다 빠르기 때문에 이 낙찰자 잔금 납부하고 소유권 이전 등기하고 근저당을 설정된 경매 절차에 의해서 경매가 들어가게 되면 낙찰자가 선순위 임차인이 된다는 대법원 판례가 이 대법원 2002-3836 하나입니다. 이번에는 경매 절차에서 낙찰자가 잔금 납부하기 전에 새로운 임차인하고 체결했다면 대항력은 잔금 납부 다음날 오전 0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경매로 낙찰받았다면 잔금 납부하면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잔금 납부 다음날 오전 0시가 되다 보니까 같은 날 잔금 납부하고 등기하고 근저당이 설정했다면 후순위가 될 수밖에 없다는 내용을 말씀을 드립니다. 전차인이 전입신고를 마치고 거주하던 중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하고 근저당을 설정한 경우 전차인이 임차인이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루어진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이전 즉시 대항력을 취득하게 된다. 소유권 이전 등기와 동시에 이제 근저당을 설정했다면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같은 5월 10이다. 근저당권이 5월 10이다. 이렇다고 하면 이 접수번호가 여기는 접수번호가 1, 2, 3, 4호다. 이 접수번호는 같은 날이지만 1, 2, 3, 4, 1, 2, 3, 5호가 되죠. 접수번호가. 그런데 전차인의 대항력은 이 소유권 이전 등기 접수번호 1, 2, 3, 4와 즉시 효력이 생기니까 이거보다 빠른 거죠. 그래서 이 새로운 근저당권에 의해서 경매가 됐을 때에는 낙찰자가 인수해야 된다는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이렇게 전차인의 대항력은 임차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날, 이거는 민법 186조에 의해서 등기례 소유권을 취득하기 때문에 등기 즉시 대항력이 생기는 거죠. 그러나 경매나 암세경매로 낙찰받을 때는 잔금 납부 즉시 대항력이, 그런 거는 왜냐면 원칙이기 때문에 민법 187조의 규정을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거. 이거는 등기해야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 때문에 소유권 이전 즉시 어쨌든 이 근저당보다 우선하기 때문에 임차인은 대항력이 발생한다. 다음에는 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요거는 담보신탁이나 신탁 등기돼 있을 때 수탁자의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신탁 귀속 즉시 대항력이 발생한다는 대구지방법원 2017라 272호 부동산 인도명령 결정이죠. 요거는 어떤 게 되냐면 이런 경우죠.
위탁자가 있죠. 위탁자는 소유자죠. 위탁자가 있고 수탁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선수익자가 있죠. 우선수익자 같은 경우는 그 대출은행입니다. 대출금융기관이죠. 이 사람한테 대출을 받고 대출 의뢰를 하고 이 사람은 대출금을 실행하게 되는 거죠. 이럴 때에 이 두 사람이 위탁자와 수탁자 간에 부동산 담보 신탁 계약서를 쓰고 부동산 담보 약정서를 작성하고 이제 하게 되는, 이럴 때에 이렇게 신탁 등기 이후에 수탁자와 계약을 했다 그러면 적법하게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이 생기죠. 또 위탁자와 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했다면 주택임대차법상 적법하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기는 거죠. 그런데 이번에 같은 경우는 임대아파트에서는 위탁자를 임대인으로 계약을 했는데 수탁자의 동의도 안 받고 우선수익자의 동의도 안 받고 계약했다면 이거는 수탁자에 대항할 수가 없는 거죠. 주택임대차법상 보호를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돈을 갚고 신탁이 귀속이 되고 소유권이 다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귀속되는 거죠. 소유권 이전 등기가 돼 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 이런 얘기죠. 그러니까 소유권 이전과 동시에 국민은행에서 근저당을 설정했다. 그러면 즉시이기 때문에 이 근저당권의 경매에 들어가도 임차인은 대항력이 있다는 이런 대법원 판례입니다. 우리가 항상 이 대항력권을 가지고 적법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어떤 요건에서 적법한 임대인의 지위를 갖게 되면 즉시 대항력이 생기죠. 예를 들어 확정일자도 마찬가지죠. 대항력이 발생하고 나서 확정일자를 받아야만이 확정일자 우선변제권이 발생하게 되는데, 대항력이 발생하기 전에 확정일자 미리 받아놨다면 그 확정일자 효력은 없지만 대항력이 발생하면 즉시 같이 발생하는 건 마찬가지죠. 그래서 신탁공매나 이렇게 이 신탁계약이 된 상태에서는 위탁자와 계약하면 안 되고 수탁자와 계약해야 되는데, 위탁자와 계약하더라도 수탁자 우선수익자의 동의로도 계약하면 적법하게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생깁니다. 그러나 수탁자 동의 없이 계약했다면 대항력을 주장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다고 하더라도 신탁이 다시 위탁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걸 우리가 신탁 귀속이라고 하거든요. 이럴 때는 신탁 귀속 즉시 대항력이 생긴다. 이렇게 신탁 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가 없는 경우가 있죠. 신탁 등기 이후에는 입주한 임차인이 대항력이 수탁자 우선수익자의 동의가 없어도 대항력이 없다는 판결이죠. 신탁 등기된 주택에서 임차인이 대항력을 갖는 경우는 수탁자와 우선수익자의 동의를 얻어서 계약을 하면 대항력을 갖게 된다는 판례 입장입니다. 자, 임차주택에서 일시적으로 퇴거했다가 재전입하면, 가족 전체가 퇴거했다면 재전입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임차인 가족이 주민등록을 그대로 둔 채 자신만 일시적으로 퇴거했다면 최초의 대항력권을 가진 시점은 대항력과 우선변제권 그대로 유지되지만, 가족 구성원 전체가 퇴거했다면 재전입 다음날 오전 0시에 대항력이 발생한다. 공무원 실수로 주민등록표가 잘못 작성이 됐다면 내가 올바로 전입신고한 시점으로 정정해서 주민등록을 정정하게 되면 이제 그 최초의 내가 전입신고한 시점으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발생한다는 거죠. 소유자가 변경이 되면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해야 되나? 이 내용을 다시 한번 보면, 임차인이 대항력권을 갖추어 대항력이 발생하면 그 이후에 주택 소유자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자에게 대항력이 있어서 계약서를 다시 쓰지 않아도 된다. 어쨌든 이럴 때는 새로운 소유자는 임대인지를 그대로 승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전세보증을 증액하지 않고 갱신하는 경우 그렇다는 거죠. 전세보증을 증액하는 경우는 다시 계약서를 써야죠. 그러니까 1차 계약서는 그대로 남아있는 거고 2차 증액 계약서를 추가로 써야 됩니다. 이 계약금과 중도금만 지급하고 대항력권과 확정일자를 받았다면 그 효력은 언제 생기느냐? 대법원 2첨다 6.185 판결 내용이죠. 이 얘기는 뭐냐면, 간혹 보면 우리가 계약금 중도금만, 서울 같은 경우 아파트 전세금이 뭐 5억도 되고 7억도 되고 10억도 되고 15억도 되고 말이다 보니까 장까지 지급하지 않고 입주하는 경우가 종종 생겨요. 그리고 입주하고 살다가 6개월 있다가 잔금을 지급한 그 사이에 근저당이 설정이 되면 임차인이
대항력은 계약금 중도금까지만 대항력이냐 아니면 장까지 대항력이냐 이런 문제가 생기죠. 이럴 때 대법원 판례에서는 이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은 대항력의 종물 내지 종된 권리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주분의 처분에 따르기 때문에 이 계약서를 쓰고 이 효력이 발생하면 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언제 지급하였더라도 달라지는 거 없이고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 그때의 대항력은 계약금, 중도금까지만 대항력이 있는 게 아니라 장까지 대항력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 대법원 판례거든요. 이 내용이. 임차인이라 하면 적법하게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그 임대차 계약 관계가 유지되어 있으면 족한 것이지 반드시 새로운 이해관계, 새로운 근저당이나 새로운 소유자가 바뀌기 전까지 임대인에게 그 보증을 전부 지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그런 내용이죠. 또 같은 최근에도 나왔습니다. 2017-2194 판결 내용도 그러죠. 여기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은 판례입니다. 가등기된 주택에서 누구와 계약하는가? 가등기인 경우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이제 소급해서 가등기 시점으로 소유권을 변등기 칠 수 있기 때문에 가등기 소유자가 소유자로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럴 때에는 그렇지만 임대인이지는 현 소유자하고 계약하죠. 가등기권자하고 계약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가등기권자는 소유권을 보존하는 거지만 소유자는 아니죠. 이럴 때에 우리가 안전하게 지키는 건 현 소유자와 가등기권자를 공동 임대인으로 해서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는 게 좋죠. 아니면 잔금을 지급할 때까지 가등기를 말소하는 조건으로 계약을 하다든가 아니면 가등기권자와 계약하고 가등기가 잔금 지급할까지 본등기 치고 잔금을 지급하는 방법으로 계약을 하면 안전하게 계약서를 전세보증을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소유자가 아니더라도 적법하게 임대 권한을 가진 자와 계약하면 대항력이 있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매도인과 매수인 사이의 임대차 계약은 매도인하고 임대차 계약서 작성하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매수인하고 계약서서도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인정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어떤 사례냐? 매도인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이 계약을 하면 매수인은 임대인으로 계약하더라도 주택임대차법상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이 있다. 설령 이 매매계약이 해지가 되면 자동적으로 매도인은 임대인이지를 승계한다는 게 대법원 판례 입장입니다. 그 내용이 여기에 나와 있거든요. 또 예국인도 중개인과 같이 주임법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이런 얘기죠. 주임법 제2조 확정일자 부여 신청 방법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도 있다는 내용들을 설명을 드리고 이번 다양한 사례에서 주택임차인의 대항력 발생 시는 이거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